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죠.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해 기존 의학에서는 다루지 않았거나 한계가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미래의학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미래의학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올해가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년째 되는 해이거든요. 팬데믹 현상이 좀 누그러든 상황이 돼서 마스크도 이제 해제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사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에 빠져 있죠. 오늘은 세균성 그 감염원이 침입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이제 합니다. 감염 질환 그 인자들,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하고 그 같이 자라온 거예요. 괴를 같이 해서 동반해서 살아오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콜레라 창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 패스트, 천연두, 뭐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전염성 질환인데, 뭐 유럽에서는 그 패스트 때문에 4, 5년 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것들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퍼졌거든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680만 명 사망 자료를 내고 있고 7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정말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된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인류가 꼼짝 못하는 상황을 보면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는 일반 세균하고 달라요.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달리 지능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주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한다든가 돌연변이를 한다든가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면역 반응을 과잉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막 지나치게 반응하는 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중증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런 세균들이 이제 지구상에 침몰이 되는데 주기도 짧아지고 변이도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쓰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제를 쓰든가 아니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약물로 이제 염증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등의 치료를 이제 서양에서는 주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문제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항생제라든가 이제 항바이럴 제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좋냐는 얘기죠. 항생제를 써서 염증이나 이제 세균은 억제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항생제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도 좀 등장을 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더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 항바이럴 제제가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투여를 하면 자기 얼굴 바꾸는 거예요. 복제하고 변이를 해서 더 독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 치료제가 듣지 않게 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로 얼굴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겨나갈 수가 없죠. 페니실린 아시죠? 항생제 네. 그 1차 항생제 그 발명한 사람 분이 프레미세요. 그래서 그분 발명해가지고 뭐 세계가 이제는 이제 감염 질환 이제 이겨나갔다, 항생제 발견으로.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발견해서 급한 건 껐지만 앞으로 또 다른
또 무서운 세균들이 또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거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방식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 항바이러스 제제라든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라든가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뭐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우선 급한 거 꺼야 되니까, 불은.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2차적인 문제나 또 다른 양상으로의 그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치료법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3가지 방식으로 해요. 첫 번째, 몰아내는 방식이에요. 몰아낸다고요? 예.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킥 아웃 시킨다. 발로 차서 팍 내보낸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인체 면역 기능을 올려서 스스로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켜서 이겨나가게 하는 방식을 또 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세균이나 그 바이러스는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이 있어요. 좋아하는 환경.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면 막 증식을 많이 하고, 싫어하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요. 바로 환경을 싫어하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그 균의 역할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3가지 방식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아까 발로 걷어찬다고 그 킥아웃 한다는 방식이 좀 인상 깊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 걸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점막에 이제 딱 침착을 하는데, 그 우리 축구화 밑에 그 스파이크 있죠. 그 스파이크 같은 것을 딱 박아요, 여기다. 그래갖고 이걸 침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점막에 딱 고정이 되면 거기서 자기 RNA를 퍼뜨려가지고 확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점막에 딱 붙을 때, 그때 발로 차는 거예요. 딱 바이러스가 침착을 하면은 탁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약을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증으로 가지 않고 금방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킥아웃 방식은 정확하게 언제 투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 초기에 드셔야 돼요. 우리가 감기 걸리게 되면은 오실오실 춥거나 재채기 하거나 몸이 좀 슬슬 아프거나 뭐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초기에 먹어야지 들어가면은 킥아웃 방식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드시면은 한 2, 3일만 들고, 그리고 또 양약을 같이 병행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심각한 질병으로 들어가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네, 역시 이렇게 초기에 잡아줌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렇게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봤을 때 사람마다 증상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오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엔 특히나 무증상까지 있으셨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낫고, 어떤 사람은 죽을 듯 아프고, 네.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그대로 보면 전염병이죠. 역병을 면할 수 있는 힘. 면역력이라는 게 바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소에 그 면역력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이 아주 우리 인체를 이겨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잘못되게 만드는 것처럼 면역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면역력을 길러나가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를 콕 집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가 생겨요. 근데 빨리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흉선에서 그런 세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바이러스를 콕 집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세포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백신요법이에요. 그 비슷한 균을 줘서, 약화된 균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기능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역세포가 생기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한 백신 요법은 그 균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 바이러스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적인 것에는 또 두루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건데 이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두루두루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한의학에서는 면역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 치료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 그런 면역 능력이 있어요. 위기를 올려주는 치료를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죠. 그렇다면 이 위기를 강화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 건가요? 사실 우리가 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피부, 근육, 뒷목, 그 다음에 이제 코, 구강, 인후, 요 부위가 위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겉에서 먼저 오면은 겉에서부터 딱 몰아내는 그런 위기의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잘 돼야 되고 충분히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균이 들어오자마자 여기 센데 그럼 못 들어오거든요. 몰아내는 그 위기가 그걸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관리하는 데가 바로 폐예요. 그래서 폐가 튼튼한 사람들이 피부가 튼튼하고 땅구멍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운들을 폐가 주관한다. 그런 피부나 근육, 이런 인후 이런 쪽을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것을 할 때는 폐의 기능을 올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온패탕이라든가 쌍금탕 같은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위기를 올리게 되면은 몰아내고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장과 면역 기능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 몸의 그 해독 면역의 총사령관이 어딘 줄 아세요? 간장이요. 간장이에요. 간장. 피 속의 면역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음을 하고 과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좀 간염이 아니더라도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나 해독 기능이 아무래도 저하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감기 잘 걸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을 깨끗하게 하면서 간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약물을 드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을 바꿔서 바이러스를 킥아웃 시킨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될 텐데 바이러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기후 조건이 있어요. 추울 때 아주 잘 자라고 활동이 왕성한 균이 있어요. 우리가 독감 같은 거, 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추운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한테 잘 들어와요. 그리고 추울 때 잘 들어와요. 자기가 추위를 타면 금방 오싹하면서 재채기하고 그리고 어깨나 이런 것들이 시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감기 잘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는 따뜻하게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해서 그 추운 균에 잘 증식하는 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추운 그 환경에 잘 자라는 거는 뜨거운 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뜨뜻하게 해서 그 균이 뜨거워서 못 살아. 그러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고. 반대로 더운 기운에 잘 자라는 또 균들이 있어요. 전에 멜스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뜨겁고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균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차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약을 써서 몰아내는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 습한 환경에서 아주 축축하고 눅눅한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런 세균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것을 이제 습한 환경을 개선해서 그래서 건조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균의 역가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방식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의학의 방법은 균 죽이지 않는다. 몰아내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고 환경을 조성해서 스스로가 물러나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 바이러스 잘 안 생겨요. 네. 그리고 중증으로 잘 안 가요. 물론 좀 며칠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리고 또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질 않아요. 이런 치료들은 오히려 면역 기능을 올려주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감염 질환에 대한 대처법
한번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코로나든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러한 그 몰아낼 수 있는 방법,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감염 질환에 대한 새로운 한의학적인 자연요법들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정말 연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많은 바이러스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우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이제 소망을 하면서 일단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코로나 등 바이러스 감기에 걸렸을 때 꼭 이러한 방식을 같이 적용해 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다음 시간에도 상당히 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재발되는 분들, 약에 반응이 없는 그런 역류 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소영 박사님과 행복한 미래의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